네, 안녕하세요. 자유경제원 조우연입니다. 오늘 주제가 문화 안보인데 이용남 교수님께서 우리의 문화 안보를 위협하는 그 좌익의 영화 목록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. 저는 그 목록들과 설명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참신하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. 제가 토론문 초입에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, 뭐 그저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것뿐이다, 영화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짜깁기를 훌륭히 다양하게 해내는 그 좌익들의 노력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예전부터 영화나 드라마가 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 문화 전쟁인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관객들은 뭐 내부자들이나 밀정, 터널을 보면서 이 영화의 내용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.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짜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관객들은 이게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남는 그 찝찝함과 울분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탓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은 꾸준히 이용남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화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전쟁에서 대부분 뭐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부터 잘못된 거다, 뭐 비리의 온상이었다, 지금도 기득권들에 의해서 온갖 나쁜 것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그런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전쟁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.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는 건데 이 전쟁에서 좌익 진영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좌익 진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색깔 논쟁이라고 선을 그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명백한 사실인 걸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, 연평해전, 국제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발끈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자신들이 주입한 건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증이 물증이 된 것 같습니다. 증거를 명백하게 남긴 건데 조금 전에 남정욱 교수님께서 좌익 문화에 편승한 무책임하고 미친 언론이 지금의 전국을 만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무책임하고 미친 언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언론학에서 좀 유명하다는 분들의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들이 전부 다 빨갛습니다. 그래서 남정우 교수님의 말에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면 어느 한 교수가 자기 마음에 드는 영화, 그러니까 이용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영화에 대해서는 재벌의 행태를 감지할 수 있게 하고 현실 정치의 실상을 폭로하며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도 실패한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느낌을 파악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 영화들을 추앙합니다. 그런데 1,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메타 담론, 즉 무언의 메시지 또한 당연한 결과로 수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. 이 이중잣대가 정말 유치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관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전선동에 불과한 영화가 관객들의 눈에는 이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시대적 느낌을 파악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좌편향된 영화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그 교수는 영화를 통해 생산된 격한 감성이 사회적 문제와 적합해 감정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관객들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. 저는 또 이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 교수가 뭘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어쨌든 문화전쟁의 속내를 정확하게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6쪽에 제가
소제목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달았습니다. 그리고 이용남 교수님 발제, 임종화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더욱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막 전투력이 끌어올랐는데, 물론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예술인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좌익 문화인들이 그 남정옥 교수님 말씀대로 7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결국엔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뭐 대한민국,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는 사상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, 어쨌든 거짓말로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세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면 좋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에게 있는 힘은 저 좌익들이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좌편향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대로 기득권이 모든 걸 독재하고 국정원이 온갖 정의를 묵살시켰다면 애초에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영화가 극장에 상영됐을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화를 만들어도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이게 저만 재밌지 아마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용남 교수님께서 아까 이념 전쟁에 협상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제가 그 말씀하실 때 고개를 격하게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념 전쟁에 협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전쟁이 선포됐는데 저희 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문화 전쟁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생각해 봤는데, 첫 번째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좌편향된 영화들이 뼈도 못 추리게 권력으로 억압하는 건데,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진짜 독재가 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고, 세 번째는 맞대응해서 훌륭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려면 뭐 실력과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재미있게 만들어서 대중을 설득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그 어떤 유명한 말을 제가 패러디했는데,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을 갖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수준에 맞는 선택지는 깨어있는 선각자,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국제시장이 포문을 열었고 연평해전과 인천 상륙 작전이 옳은 선택지를 관객들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전투적으로 나가야 됩니다.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는 영화가 이 3편밖에 없는 게 맞죠? 그래서 더 많이 전투적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일 거고,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, 그래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몰라서 당했을 땐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저 사람들의 속내,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. 싸워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